자, 이어서 제 35강 되겠습니다. 35강은 교재 페이지 423쪽 제3장 민간 임대택의 건설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중요한 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거기 괄호 1번 공급대상, 2번 토지 등의 우선 공급에서 공급대상, 국가 등 공공기관이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주택법 30조 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 30조 1항이 뭐냐면은 공공용지 같은 게 나오면, 국공유지가 나오면은 세 친구,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자, 주택조합이 지을 때, 이를 위하여 대지조성할 때, 이런 친구한테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권이 있다. 누가? 공공용지 같은 게 나오면 누가 더 우선권이 있냐? 주택법에 규정된 세 친구보다도 누가 더 우선권이 있냐?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 나왔어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더 우선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주택법 30조 1항 세 친구 누구이냐?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30조 1항 세 친구 누구냐? 우선적으로 했던 친구. 주택법입니다. 225쪽 225쪽 밑에 7번 국공유 등의 우선 매각 해서 밑에 3개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 주택조합 이게 나오죠. 1번, 2번, 3번 225쪽 밑에 셋. 이 국공유가 나오면 이 세 친구한테 우선권 주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 법에서는 우리 민간 임대법에서는 걔네들보다도 더 누가 우선권이 있다? 임대사업자가 더 우선권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424쪽 가운데, 424쪽 가운데입니다. 거기 공급 비율, 그것 좀 아셔야 됩니다. 424쪽 가운데 공급 비율입니다. 보니까 거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원래 1% 이상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즉 3% 이상, 조성 토지의 3% 이상을 갖다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거 3% 이상, 3% 이상, 3% 이상을 내놔야 됩니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 다만 2개 단지 이상의 공동택용 공용지 계획이 포함될 때는 규모가 좀 커야 돼요.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15만 제곱미터 이상. 일단 이거보다는 위에 3% 이상 중요합니다. 3% 이상 꼭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다음 밑에, 바로 밑에 건설 의무. 이렇게 3% 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은 임대사업자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어야 돼요. 4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즉 2년입니다. 2년 내에 지어야 돼요. 2년 내에 건설해야 된다. 2년 꼭 외우세요. 2년 내에 건설하는데, 다만 2년 내에 건설하는데 여기 건설은 착수를 얘기합니다. 착수를 얘기한다. 착수 얘기한다. 근데 만약에 2년 내에 건설하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다시 사들이거나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았을 때는 환매하게 되는 것이고 공공용지를, 임대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몇 년 내에 안 지으니까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 절차, 환매 절차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환매등 절차는 425조 위에 그대로 규정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425조 위에 환매등 기준 절차가 나오죠.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니까. 그 다음에 밑에 4번, 425쪽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특례. 이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A라는 친구가 이 땅을 딱 갖고서 알바케 해놓고 이거 땅 못 내나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임대사업자가 이걸 수용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K라는 임대사업자가 이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조건. 임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이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 알바케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거기 85제곱미터의 민간임대택을 100호 이상 범위에서, 즉 단독은 100호 이상, 공동은 100세대 이상입니다. 단독은
100호 이상, 공동은 100세 이상 건설할 때 이미 자기 땅을 얼마 이상 갖고 있어야 되냐? 이 임대사업자가 K가 80% 이상, 80% 이상 자기 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몇 프로 이하를 갖다가 취득하는 겁니까? 이 땅이 20% 이하가 되겠죠? 20% 이하. 이 땅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데 조건이 어떠냐? 거기 100호 이상, 100세트 이상 지어야 되고 80% 이상 자기 땅을 매입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돼요. 사업 지정을 요청받습니다. 누구한테 사업 지정을 요청하느냐? 거기 시도의사에게 사업 지정을 요청한다. 요거 시험 문제 국토교통부장에게 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도의사입니다.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85제곱미터 이하를 갖다가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지을 때 자기 땅 80% 이상 이미 마련했고 20% 이하에 대해서 수용하려면 누구한테 공익사업 지정 요청한다? 시도의사.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니까 제4장 공공전 민간임대 공급 촉진지구. 이 촉진지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촉진지구는 무슨 촉진지구일까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촉진지구인데 둘이 합니다.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촉진지구를 여긴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촉진지구니까.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특별히 기억해 보니까 전체 주택 호수 50% 이상이 공공지원이래요. 온통 공공지원판이에요. 50% 이상이 공공지원이고 니은을 보니까 면적이 커야 돼요. 원칙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5,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거기 역세권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 유상 토지 면적, 즉 돈 주고 파는 것에 돈 주고 파는 면적에 주택이 아닌 거는 50% 초과하면 안 됩니다. 상가 같은 건 50%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시도의사가 촉진지구를 정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 기준입니다. 밑에는 면적 기준입니다. 5천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것인가? 5천 이상이라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지역, 순수한 도시역은 5천입니다. 근데 도시역과 다른 것이 섞였다. 근데 2만입니다. 순수한 도시역이 아니라 도시역과 인접했다든가 이런 도시역 옆에 뭐가 붙었으면 2만입니다. 그리고 아예 도시역과 관련 없다. 그때는 10만입니다.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순수한 도시역 5천 이상, 5천 제곱미터 기준. 그 다음에 도시역 옆에 다른 게 붙으면 2만. 그 다음에 전혀 도시역이 아니다. 그러면 10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또 누구도 지정한다? 여기까지 시도의사고. 누구도 지정할까요? 428조 제외에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구나. 왜? 국민의 주관적으로 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자 지정만 잠깐 보겠습니다. 촉진지구를 지정한 자는 즉 지정권자는 다음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첫째, 국공유지를 제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두 번째, 공공주택 특별법상 4조 1항 각고에 해당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를 갖다가 지정하게 되는데 미리 봐드릴게요.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사업자 시행자가 되는데 50%는 위에 기여금 받고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 국공유지 빼놓고 니은이 뭐냐면 공공주택 특별법 4조 1항, 즉 공공주택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미리 찾아드릴게요. 우리 공공주택 특별법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보니까
공공택 사업자가 어디 나오냐 하니까 거기 477 밑에 477 밑에입니다. 요거 사업하는 자 477 밑에 이게 공공택 사업자입니다. 즉 공공택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자, 공공택 건설 사업자, 또 올라가서 공공택 매입하는 사업자, 그 다음에 공공택 관리 사업자 나오죠. 여기 요런 자가 바로 공공택 사업자가, 이것을 하는 자가 공공택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어떤다? 4조 1항 갖고 여기 공공택 특법 4조 1항 갖고 해당하는 거. 자, 얘네들이 바로 뭐다? 공공택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봐드릴게요. 거기 400 금방 봐드린 417 밑에 이건 공공택 사업이고 이걸 하는 사업자는 누구냐? 특별히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를 다시 더 봐드릴게요. 이게 공공택 사업인데 이걸 하는 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직접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480쪽. 480쪽 보니까 이게 진짜 공공택 사업자입니다. 480쪽 위에 공공택 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회자 중에서 공공택 사업자를 지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공사, 지방무사, 기타 기관 나오죠. 요거 얘네들 얘기하면 이게 진짜입니다. 얘네들 갖다가 아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공공택 특별법 4조랑 갖고 해당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시행자에서 얘네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촉진지구에서 직접 관련되는 몇 페이지라고요? 480쪽 위에서 그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운동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428쪽 밑에 4번 428쪽 밑에 4번에 니은하고 니은을 갖다가 니은 디귿으로 늘어납니다. 480쪽 밑에 4번 박스 안에 니은과 디귿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변경사이거든요. 시행자 변경사인데 그건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집어넣고 3월 25일자 보충자로 그렇게 집어넣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자 변경사입니다. 그분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지정 절차 429쪽 지정권자가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 거기 보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협의를 지정권자가 위 일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다음에 밑에 거는 따로 협의합니다. 밑에 거는 별도로 또 협의해야 된다. 이때 협의는 얼마냐? 30일 이내로 하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합니다. 따로 할 때 이때 30일 이내로 하게 됩니다. 협의가는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밑에 건 따로 협의하게 됩니다. 다음에 심의도 거칩니다. 심의는 거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 시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10% 미만이다. 촉진지구 면적을 10% 미만에서 범위에서 증감할 때, 조금 증감할 때, 그때는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 1차인데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의견 청취 1차. 그 다음에 431조 옆에 촉진지구 등의 행위, 고시 등에서 행위허가 이런 것도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쭉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넘어가시고 432조 위에 가로 3번 촉진지구 지원고시 효력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촉진지구가 지원고시 되면은 국토법상 거기 도시역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된 걸로 본다. 이거 좀 아시면 되겠고 6번 촉진지구 지정해제 이게 중요합니다. 촉진지구 지정해제 이거 중요하다. 제가 약간 빨리 나갈 땐 빨리 나가는 게 뭐냐면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 지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하다는 건 중요한 거 얘기하고 그건 집중적으로 합니다. 6번 촉진지구 지정해제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지 나올 중요하게 된 것이죠.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몇 가지 경우에 해지 사유가 되겠느냐? 몇 가지 경우 해지 사유입니까? 거기 2년 내 지구 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않더라. 지구정 고시부터 2년 내 지구 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고, 두 번째, 완료됐다. 상황이 끝났다. 당연히 해지되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1번은 중도에 사고 나가가지고 해지하는 것이고, 2번은 완전히 잘 끝나서 해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1번에 중도에 왜 해지했을까? 촉진 지구 지정 고시부터 2년 내 지구 계획을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그러면 촉진 지구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 계획이 뭔데? 옆에 가서 433쪽 02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촉진 지구 계획. 공급 촉진 지구 계획을 우리는 지구 계획 이렇게 불러요. 공급 촉진 지구 계획을 지구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구 계획을 누가? 시행자가 촉진 지구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가 승인받습니다. 몇 년 내 아까? 지구정 고시부터 2년 내 승인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2년 내 승인 신청합니다.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승인 신청합니다. 지정권자는 누구였죠?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촉진 지구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신청은 몇 년 내야 되냐? 지구정 고시부터 2년 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촉진 지구가 해제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34쪽 밑에 그거는 박스는 지구계획 내용입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그 3번에 435조 3번 특례 규정은 우리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면 되겠고, 쭉 가시겠습니다. 나머지 특례 규정 생략하고 438쪽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통합심의 기타 규정 나오죠? 통합심의가 두는데 어디에다 두는가?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둡니다.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둔다.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하시면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니까, 거기 넘어가셔서 440쪽 위에 통합심의위원회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는 다음에서 정한 위원회 검토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요거 어떤 것을 거친 걸 보냐? 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됐습니다. 또 밑에 지읒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도 역시 거친 걸로 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도 역시 거친 걸로 봅니다. 이렇게 그 정도 보입니다. 심의 거친 거 중요한 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지읒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근데 다만 33조에 따른 거기 촉진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동시 지정은 그때만 된다. 건축위원회 거친 거는 33조에 따라서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사업계획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로 해당한다.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 이때 건축계획 거치는데, 요거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하. 10만 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 그때는 건축이 심의 거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시험지에 나온 것이 그거 2번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요거 어렵게 주관식 나온 적 있어요. 앞에 3분의 2, 뒤에 2분의 1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객관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놓으세요.
앞에 3분의 2, 뒤에 2분의 1 요거 깔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림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 관계법률의 준용. 4번 관계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시행, 공공시설 개혁 등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냐?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이거 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제가 약간 빨리 갔는데 왜 그러냐면 두 문제 나오는데 솔직히 앞에 용어정의하고 임대사업자고 주택임대가입자가 한 문제 잘 나오고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이건 꼭 해야 되거든요. 442쪽 제5장 여기가 또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하려고 좀 빨리 왔습니다. 442쪽 제5장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관리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해야 돼요. 그래서 442쪽 민간 임대택의 공급 계약 관리 제5장. 자, 이 중에서 좀 봐드리면은 거기 공급할 때 기업 공공지원 민간임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거지원 대상자 등 주관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이건 제한을 받아요. 국토교통부 령에서 제한받고 니은 장기 일반이다. 이건 순수 민간임대니까 임대사업자가 정하면 돼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그래서 정하면 되고, 그런데 거기 3번, 거기 4번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 민간 임대택을 건설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때는 누구한테 신고하냐? 시장, 군수, 군수한테 신고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며칠 전에 신고하느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에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서류 첨부해서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에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군수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임대 의무기한의 양도 등, 임대 의무기한의 양도 등, 즉 임대 의무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인도하시면 됩니다. 임대 의무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 그 대신 박스 안에 3번을 좀 고치면 됩니다. 박스 안에 3번, 법 5조 3항 본문 이렇게 돼 있죠? 요 3번을 어떻게 고치냐? 3월 25일자 보충자를 보고 그대로 고쳐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쳐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 민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장기 일반만 있기 때문에 장기 일반만 거의 넣어놓고 단기 민간 임대는 이제 빼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 밑에 443조 양도. 443쪽 밑에 양도. 그래서 양도는 뭡니까? 임차인한테 파는 거죠. 임차인한테 파는 건데 공공택 특별법은 뭐라 부르고 분양전환. 여기는 양도라 부릅니다. 첫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들끼리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고하고 임대사업자끼리 양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원래 의무기간 내에서도 양도할 수 있는데 의무기간 중에도 양도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끼리니까. 두 번째, 의무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역시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할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양도할 때도 역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다시 또 뭐 어떻게 한다?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 임대사업자끼리 했는데 그때는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도계약서를 명시하게 됩니다. 승계한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끼리는 끝나는 중간에도 양도할 수 있고 끝나고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한테는 444조 위에입니다. 444조 위에 3번에 보니까 일반 사람한테도 역시 거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임대사업자끼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양도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아닌 자한테. 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부도나게 생겼습니까? 등등. 이럴 때는 누구한테 허가받고? 시장, 고은수한테 허가받고 임대사업자가 아닌데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도사유가 기억 나오는데 기억에 거기 부도사유가 나옵니다. 444쪽에 기억. 거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그게 나오죠. 그거 나오죠. 박스 까만 거. 그것이 개정됐습니다. 3월 25일자 보충자료 보니까 보면 그렇게 덮어쓰기만 합니다. 그렇게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뭐 몇 번까지 나가냐니까 5번까지 나가죠. 현재는 4번까지 돼 있죠. 거기 박스 안에 까만 거. 5번까지 그 사유가 부도난 사유가 5번까지 다시 개정됐습니다. 그대로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놓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부도가 날 수가 있게 되면 경제가 어려우면 누구한테 허가받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고 누구한테 임대사업자가 아닌데도 팔아먹을 수 있다. 아닌데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밑에 6번 444쪽 밑에 6번은 3월 25일자 보충자를 보고 저것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444쪽 6번 동그라미 6번 밑에 동그라미 6번 요거는 보충자료 3월 25일자 그대로 걷다 덮어쓰기 하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되게 복잡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하다고 꼭 강조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옆에 올라가서 445쪽에 임대료. 임대료는 중요합니다. 임대료는 중요합니다. 445쪽에 임대료. 공공지원은 임대를 마음대로 못 받아요. 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마음대로 못 받는다. 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이건 순수 민간 임대죠. 요거는, 임대사업자가 정한 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공공지원은 항상 제한받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받고, 장기 일반은 순수 민간 임대니까 임대사업자가 정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임대료 그럼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임대료라는 것은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를 얘기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를 포함해서 임대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만 얘기할 때는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만 얘기할 때는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다 합쳐서 임대료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 2번 중요하죠. 이번에 뭐죠? 매스컴에 나오죠. 5% 요거 외우세요. 5% 범위에서 금액을 넘어가게 올리면 안 된다. 이거. 임대료 5% 범위에서 주거 물가지수 등등등을 고려해가지고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를 초과는 안 된다. 5%꼭 외우세요. 5%. 누가 뭐 9%인가 10몇 % 받아먹었다고 그러죠. 5%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밑에 3번. 그리고 이때 증액이 있습니다. 몇 년 내는 못 올리냐? 1년 내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5% 외우시고 1년 내는 못 올린다. 이거 꼭 외우세요. 5%. 그 다음에 1년 내는 못 올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446쪽 위에 4번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 446쪽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 아주 중요합니다. 특수입니다. 이게 18회 때 나왔죠. 올해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특수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쓸만한 게 나왔습니다. 꼭 외우세요. 즉 임차인이 규정을 위반하니까 임대사업자가 쫓아내는 겁니다. 임차인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쫓아내는 사유입니다. 그 쫓아내는 사유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8가지가 있습니다. 쫓아내는 사유. 즉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어떻게 한다? 재계약 거절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쭉 읽어보시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2번 임대사업자 규칙 사유 없이 일정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입지 않는다. 입지해야 되는데 입지 않는다는 얘기죠. 3개월 내. 두 번째, 3번.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했다. 3개월 이상 연속입니다. 3개월 이상 연속입니다. 3개월 이상 연속. 3개월 연속 연체입니다. 3개월 연체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입니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그런데 6번이 좀 복잡합니다. 6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나머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6번 설명드립니다. 복잡한 거. 이건 심화강의니까. 잘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복잡한 거니까 심화강의니까 설명드립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임차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번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기 여건을 초과하는 경우서 국토기 때문에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마디로 돈이 많은 친구예요. 집도 막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요. 이건 서민을 위한 것이니까 돈도 많고 뭐 집도 여러 채 있고 뭐 자가용도 외제차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초과했다. 소득 초과했다 그러면 안 되고 쫓아나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집이 있단 말이죠.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집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요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부득이하게 집이 생겼는데 당신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처분했어요. 그럼 괜찮다는 뜻입니다. 즉 기역, 상속, 판결, 혼인 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소유했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안 된다라고 통보받은 날부터 빨리 팔았단 말이에요. 6개월 내 처분하면 다시 할 수 있고 니은, 혼인 등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던 세대 구성원이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14일 내 전출신고에 세대가 분리됐다. 식구가 쪼개는데 한 식구가 결혼해서 집이 생겼어요. 남편이 집이 있던 모양이죠. 그러면 얼른 전출에 나가버리면 돼요. 나머지 친구들은 그럼 집이 없게 되겠죠. 다른 친구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 있게 된 사람이 전출해서 분리를 해버리고 나가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이 이 임대 아파트 계속 살 수 있고 디귿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말이죠.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여기가 위치가 안 좋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살았는데 이 친구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 살았냐? 선착순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았어요. 여기에. 근데 나중에 집을 샀어요. 집세 그래도 안 쫓겨납니다. 선착순으로 들어간 공공지원은 인기가 없는 곳인데 추천해봤자 다른 사람 구하기도 힘드니까 집이 생겨도 안 추천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여기저기 공공지원 민간대나 공공택에 중복해서 입주했다. 강원도 하나 있고 뭐 제주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쫓겨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도 역시 쫓겨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쫓아내는 경우인데 반대로 임차인이 나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임차인이 반대로 나 안 할래요 그런다. 올라가서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네 가지는 오히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네 가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3번에 임대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자 지정이 끝날 날부터 3개월로 입주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입주를 못하는 그럼 나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3번. 자, 여기까지 보면 됐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계약 신고합니다. 3개월 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계약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변경,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 신고 등 밑에 2번. 위 예를 들면 3개월 해야 되겠지만 100세대 이상 공동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세대수를 되게 많이 임대한단 말이죠. 이런 돈도 많은 친구네요. 이럴 때는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 예정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1개월 전까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100세대 이상 할 때는 미리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돼요. 변경한 걸 갖다가. 그러면 신고받으면 2번. 시장 등은 그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보니까 막 임대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공고할 수 있어요. 조정하도록. 그럼 공고 통지 받으면 10일 내에 다시 고쳐서 재신고해야 돼요. 근데 10일 내에 다시 재신고했어요. 그러면 4번입니다. 재신고 받고 또는 조정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때는 검토해가지고 적합할 때만 신고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신고 받거나 신고받고 조정 공고하지 않은 경우는 내용을 또 봐야 돼요. 봐가지고
제대로 됐을 때는 신고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절차가 100세 이상일 때 미리 신고합니다. 1개월 전까지.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449쪽 위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449쪽 위에 6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은 거기 8가지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민간 임대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월임대료 또 거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거기 박스 안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들을 참고로 보세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확인을 어떻게 받느냐? 확인을 어떻게 받냐면은 거기 452쪽입니다. 452쪽에 위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고 이때 어떻게 확인받냐면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입니다.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증. 보증은 말이죠. 민간 임대는 다 보증받습니다. 개정돼가지고. 보니까 민간 건설 임대도 보증받죠. 분양택 전부를 우선국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임대도 보증받죠. 100호 이상 대통령전 호수 이상 임대하는 매임대도 보증받죠. 나머지 민간 매임대도 보증받죠. 그러니까 모든 민간 임대택이 다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니까 모든 민간 임대택은 보증금을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 가입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 2번.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가입하느냐? 2번. 그것이 개정됐어요. 3월 25일자로 개정됐는데 3월 25일자 보충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자 개정됐죠? 그렇게 고쳐놓으면 됩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가입하느냐? 452쪽 제일 아래 해가지고 일어났죠? 3월 25일자 보충자료입니다. 위 1의 기억 및 니은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49호에 따른 사용검사, 임사용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다. 이때 가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가입하느냐? 451쪽 제일 위에 451쪽 제일 위에 보증 가입하는 겁니다. 괄호 2번 보증 대상액 수수료 등 1. 보증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 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전액이 원칙입니다. 전액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가 있습니다. 전액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액 안 해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건 믿는 구성, 임차인한테 믿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안 해도 괜찮다. 도대체 얼마를 가입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 2번에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해도 괜찮다.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 보증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면 돼. 그 정도만 가입해도 괜찮아요. 전액 안 하고. 왜? 박스 4가지. 이 4가지는 임차인이 보호받는 겁니다. 4가지.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부터 선순위인 제한물권이 해소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부가 깨끗한 뜻이요. 등등등 4가지일 때는 임차인이 보장받기 때문에 일부만 가입해도 괜찮다. 근데 이 경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는데 이것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이 개정됐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보충자료 3월 25일자 보니까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은 다음에 어느 하는 방법을 한다. 기억, 니은, 감정평가법인 등 쭉 나오죠. 그렇게 읽어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가입할 때 구체적으로 얼마 가입하느냐? 밑에 박스입니다. 담보권이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 100분의 60을 뺀 금액, 이것만 가입하면 됩니다. 제일 밑에 표 있죠?
그렇게 보충학습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전액인데 임차인이 보장받는 거 있으면 요것만 가입해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52쪽 밑에 3번 보증 수수료 납부할 때 그러니까 이 보증 가입할 때 수수료 내는데 누가 내느냐 거기 납부 방법 450조 밑에 보증 수수료 납부 방법 1.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5%는 임대사업자 부담, 임차인은 25% 부담인데 근데 사실상 이 임차인 부담은 25%는 임대료에 들어있어요. 임대료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내느냐? 임대사업자가 다 냅니다. 거기 2번에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왜 다 납부하느냐?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수수료는 임대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미 25%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453조 2번 민간 임대택의 관리 등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관리 등 여기가 노른자보입니다. 사실상 민간 임대택법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요것이 아주 노른자보입니다. 한 문제 여기 노른자보 진짜 노른자 중에 노른자입니다. 요거 관리 밑에 2번 관리 방법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할 때는 위탁해서 관리하거나 자체 관리한다. 그래서 이 법에 있어서 관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위탁 관리하고 자체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고 자체 관리는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자치 관리가 아니라 자체 관리입니다. 그것이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의무 관리인데 의무 관리가 변했어요. 이번에 변해서 언제 날짜로 12월 10일자 2020년 12월 10일자로 변했습니다. 약 석 달 됐죠? 2020년 12월 10일자로 변했습니다. 올라갑시다. 454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 세 가지. 이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변했는가? 기억니은듯. 자, 3월 25일자 보충자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은 똑같아요. 니은 디귿이 변했습니다. 니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공동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승강기에 150세대 이상 들어갑니다. 디귿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택, 중앙집중에 150세대 들어가고 또 지역난방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전에는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무조건 의무관리하는데 임대주택이 있어.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몇 세대 이상일 때 150세대 이상일 때 의무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관리가 새로 완전히 변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요거 300세대 이상, 니은 150세대 이상 공동택으로서 승강이 설치됐다. 디귿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지역난방 이렇게 꼭 고쳐놓고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2번도 중요합니다. 이때 자체 관리할 때는 인가 받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자체 관리할 때. 우리 공동택 관리법상 자체 관리는 인가 안 받았잖아요. 거기 자체 관리 인가 받았어요. 여기는 자체 관리 인가 받습니다. 이것도 시험지 중요하고. 네, 그런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관리도 할 수 있다. 공동관리 읽어보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돈 전략하려고 같은 곳에 있는 곳에 붙어 있으면 공동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만 누가 인정해야 되냐면 시장, 군수 등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인정해줘야만 공동관리할 수 있어요. 얼마 동의 받아가지고 거기 임차인 대표 또는 임차인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가지고
임차인 대표 또는 임차인 과반 서민들 받아가지고 공동관리할 수 있죠. 군대하시면 되겠고, 관리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대 관리법상 관리비는 10개예요. 비목이에요. 여기는 9개입니다. 그럼 뭐가 없냐? 시험제 나오는데, 위탁관리 수수료는 없어요. 위탁관리 수수료는 여기 관리비 비목이 안 들어간다. 위탁관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공동대 관리법은 10개다. 뭐까지? 위탁관리 수수료. 여기는 위탁관리 수수료 없기 때문에 9가지입니다. 관리 비목이. 그 다음에 455조 옆에 동그라미 4번. 455조. 요거 중요합니다. 거기 대행납부. 박스 안에 6가지 있죠? 요게 변했습니다. 즉, 대행납부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현재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비읍이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보충자료 보니까 3월 25일자 보니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다음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해서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해가지고 누가 하나 추가됐냐? 임차인 대피 운영비가 시효세 뭐가 추가됐습니까? 임차인 대피 운영비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대행납부에. 그거 중요하니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회계감사. 그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하고 싸움이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돈 띄워보는 것 같으니까 임차인이 항의를 했죠. 그때는 어떻게 회계감사 받느냐? 다툼이 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는 임대사업자한테 거기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는 시장부 순장한테 똑똑한 공인회사 선정 의뢰할 수도 있고 넘어가서. 근데 비용 부담이 중요해요. 비용 부담. 돈 누가 되냐? 이 비용 부담. 제일 위에 456조 제일 위에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부담하지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안 돼 있어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다음 거기 456조 관리비 구성 내용 9가지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외울 건 없고 참고로 보시고 옆에 임차인 대표 중요합니다. 임차인 대표 중요합니다. 임차인 대표 아주 중요합니다. 즉 공동대 관리법은 입주자 대표가 있죠. 여기 임차인 대표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일 때는 구성할 수 있어요. 20세대 이상일 때 임차인 대표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150세대 이상 등등일 때는 구성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구성해야 되는 경우는 밑에 참고 내용에 구성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 2번에 040조 3항 2호 3호가 그것이 개정됐기 때문에 아까 의무관리 개정됐기 때문에 그 참고는 어떻게 변하냐면 참고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의무관리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150세대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거기 2번에 150세대 이상이라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충 자료도 해놨지만은 의무 관리 때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만 한다. 꼭 외우세요. 20호 이상일 때는 20세대 이상일 때는 구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의무 관리가 될 때는 구성을 하여야 한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임대사업자는 입주인자가 가반수가 입주할 때는 가반수가 입주한 30일 내 입주인하고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사실을 또는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임차인을 통지한다. 며칠 내 통지한다고요? 30일. 꼭 외우세요. 30일.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협의사항 밑에. 공동대 관리법상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관이에요. 근데 여기는 협의기관이에요. 여기 임차인 대표는 협의기관인데 협의 내용이 뭐냐? 누구하고 협의할까? 임대사업자하고 협의하죠. 어떤 내용을? 거기 457조 박스에서 458조 위까지.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거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봐놔야 되겠습니다. 협의 내용. 협의는 참고가 아니라 좀 자세히 봐놓으세요. 참고가 아니라 자세히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 내용은 자세히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협의기관이다. 의결기관이 아니다. 임차인 대표는. 다음. 동별 대표자. 여기도 동별 대표자가 있어요. 458조. 임차인 중에서 뽑아요. 임차인 중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뽑게 됩니다. 주민등록은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 맞추가 없죠. 그냥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다음은
최초로 임차인대표 구성하는 경우는 6개월 필요 없어요. 최초할 때는 6개월 필요 없고, 임원이 중요해요. 즉, 입주자대표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잖아요. 여기 임차인대표는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하나, 이면 끝나요. 끝납니다. 중요합니다. 임차인대표는 중요합니다. 다음, 내려가서 며칠 전에 알려주느냐? 5일 전에 회의합니다 라고 알려줘요. 5일 전 꼭 외우세요.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3번 중요하네요. 회의 개최하면 임차인대표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은 누구한테 시키냐? 보관도 임차인대표가 해요. 그래서 임차인대표가 회의했으면 작성, 보관 다 임차인대표가 한다. 근데 공동대관리법상 입주자 대표는 작성은 입주자가 하되 보관 누가 하죠? 관리처가 하죠.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 하지만 거기는 분리가 되죠. 작성, 입주자 대표의 보관, 관리처죠. 여기는 작성, 보관 다 임차인 대표가 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450조 옆에 장기성 계약하고 특별선 충당 정리.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뒷부분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관리가 중요하다. 장기성 계약. 민간임대 사업자가 언제 사용검사 받을 때 장기성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다가 장기성 계획을 갖춰놓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지었으면 사용검사 받을 때 장기성 계획을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에다 갖춰놓게 됩니다. 공동대관리법은 사용검사가 받을 때 사용검사한테 제출하면 누구한테 넘깁니까? 관리처한테 인계하게 되죠. 장기성 계획을. 여기는 공동대관리법은 관리처한테 인계한다 표현하고 여기는 관리사무소에다 갖춰놓는다 표현합니다. 특별선 충당금. 공동대관리법은 장기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선 충당금. 여기서 뭐라고 한다? 여기서는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립했는데 공동대관리법은 관리처가 소유자한테 걷었습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전입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입합니다. 스스로. 가지고 나중에 팔을 때는, 양도할 때는 최초로 구성되는 임차인 대표에 넘겨야 됩니다. 얼마를 갖다가 스스로 전입하냐? 4번. 사용검사일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이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부터 1만 분의 1 요일로 매달 전입하게 됩니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관리 어떻게 하느냐? 5번. 임대사업자고 시장, 군수장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이체해서 관리합니다. 그럼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6번. 민간 임대택의 소재를 관한 시장군수가 협의해야 됩니다. 누가? 임대사업자가 협의한 다음에 씁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때 넘겨버립니다. 특별선땅을 적립했다가 나중에 양도했으면 최초로 임차인데 입주자 대표 만들었죠.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에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선 충당금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중요합니다. 특별선 충당금은 걷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전입합니다. 스스로 임대사업자가 전입합니다. 다음 올라가서 460조 위에 올라가서 보고. 지휘계통을 따라서 얼마 전입했는가 전입하는 안 하는 날을 보고 올립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 쭉 나오죠. 보고 과정 7, 8 여기에 보고 과정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고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 임대사업자가 전입했나 안 했나 얼마 했나 이런 걸 다 보고 올립니다. 지휘계통에 따라서. 다음 6번 임대택 분쟁 조정위원회. 임대택 분쟁 조정을 어디다 두느냐 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 개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461조 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행기는 2년을 하고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입니다. 주의하세요. 임대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 2년을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회의 소집. 회의 하려면 며칠 전에 알려주냐? 2번 2일 전. 5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2일 전입니다. 2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 그럼 어떤 조정을 하게 되느냐?
462쪽. 462쪽. 분쟁 조정의 신청. 분쟁 조정의 신청. 그 박스 안의 내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거기 주체가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라고 되는데 이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은 보충자료 보니까 어떻게 고치냐면은 임대사업자하고 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를 고치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공공재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가 아니라 공공재 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조정의 효력 이제 4번 합의가 된 걸 본다. 거기 있죠. 그 내용이 약간 변했습니다.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본다. 내용은 같은데 그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임대때 분쟁 조정에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쉬었다가 36강에서 제6장 보충 및 벌칙은 조금 남았죠. 이건 좀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3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